안녕하세요. 음, 개념 완성 문항편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먼저 이 문제. 이 문제는 T도시 1기압에서 산소 16g과 이산화탄소 0.5몰이 들어있는 걸 나타낸 거래요. 기억부터 봅시다. 기체의 부피는 가와 나가 같다. 기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하네요. 우리 이 부분에서 기체의 부피 비교할 때 항상 아보가드로 법칙을 생각했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는 항상 같은 수의 기체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어요. 온도랑 압력이 같을 때 부피가 같다면 항상 같은 수의 기체 입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이 기체 입자가 바로 몰이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0.5몰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산소가 몇 몰인지 알면 되겠네요. 둘의 몰수가 같다면 둘의 부피도 같은 거겠죠? 아시겠죠? 산소의 원자량이 지금 16이래요.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O2의 분자량은 요거의 2배 해서 32겠네요. 즉 O2가 32g이 있으면 그게 바로 1몰이라는 거예요. 지금 16g 있네요. 0.5몰이겠네요. 둘의 몰수가 똑같네요. 몰수가 똑같으니까 부피도 똑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다음 기체의 밀도를 봅시다. 지금 두 기체는 몰수가 같아서 부피가 똑같죠. 밀도는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두 기체의 부피가 똑같으니 결국 질량만 비교해보면 밀도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산소는 16g. 그럼 이산화탄소는 몇 g인가? 0.5몰이 몇 g인가 알아봐야겠네요.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몇인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산화탄소의 C의 원자량은 12, 산소의 원자량은 16, 두 개니까 32 합치면 44.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네요. 즉 이산화탄소가 44g이 있으면 1몰이라는 거네요. 지금 이건 필요 없네요. 아무튼 필요하네요. 자, 생유, I'm sorry. 1몰이 44g이니까 0.5몰이면 바로 22g이겠네요. 산소는 16g, 이산화탄소는 22g. 그럼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죠? 질량이 크면 밀도가 큰 거죠. 부피는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22g이 더 밀도가 큰 거죠.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나가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원자수의 B는 요렇게 됩니다. 라는 건데 지금 산소가 0.5몰, 이산화탄소가 0.5몰이었죠. 둘이 지금 같은 양만큼 있다는 거예요. 0.5몰, 0.5몰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차피 원자수를 비교할 거니까 그냥 이산화탄소 한 개, CO2 한 개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0.5몰, 0.5몰은 결국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는 거니까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O2 분자 한 개당 원자는 두 개고 이산화탄소 분자 한 개당 원자는 세 개니까 2대 3이네요.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다음은 요 문제. 자, 봅시다. 얘도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AB2랑 CB2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 기체의 전체 질량 중 B만의 질량이 4g으로 같대요. 라는 거네요. 같이 봅시다. 1몰의 질량은 AB2랑 CB2가 같다. 분자량을 비교하라는 거네요. 근데 분자량을 비교하려면 이 두 기체가 같은 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을 비교해야 분자량이죠. 무슨 말이냐면 AB2 두 분자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10이고 C2B 한 분자의 질량이 5면 질량이 10이고 질량이 5니까 분자량은 10대 5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두 개의 질량이 1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량을 맞춰주자. 얘가 두 개가 10이니까 하나면 5g이겠네? 그럼 얘는 5g, 얘는 한 개가 5g, 얘도 한 개가 5g. 둘의 분자량은 같네.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자 수, 개수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온도랑 압력이 같을 때 부피는 곧 기체의 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둘의 부피를 같게 해주면 둘의 입자수도 같아지겠다는 거네요. 그럼 얘 부피를 20으로 해주면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22g이 되겠네요. 그쵸? 둘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같네요? 그 말은 분자량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몰의 질량, 즉 1몰의 질량에서 g을 떼면 그게 분자량이잖아요. 그래서 1몰의 질량은 같다. 오케이. 다음. 원자량의 비는 요렇다. 우리 원자량의 비를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 지금 각 긴체의 전체 질량 중에 B의 질량은 4g으로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얘를 22g 이렇게 부피를 2배로 늘리면 22g이 되고, 그렇게 되면 B의 질량이 원래는 4g이었는데 8g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이 상황에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먼저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을 보면 A, B2 중에 B의 질량이 지금 몇 g이죠? 8g이에요. 그럼 A의 질량은 몇 g이에요? 22g 중에. 당연히 22 빼기 8이니까 14g. 오쇼.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A는 입자 하나가, A 입자 하나가 14g이라고 치면 B 입자 두 개가 8g이네요. 그럼 B 입자 하나는 4g이겠네요. 그러면 A 입자 하나의 질량 대 B 입자 하나의 질량은 14대 4겠네요. 즉 A와 B의 원자량이 14대 4라는 얘기죠. 됐죠? 똑같은 방법으로 C2B를 보면 C2B는 지금 이 중에서 B의 질량이 몇 g이라 그랬죠? 4g이라 그랬죠. 이 4g이에요. C의 질량은 전체 몇 g이에요? 그럼 22 빼기 4 해야 되니까 18g이 되는 거죠. 18g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C 두 개가 18g인 거죠. 그럼 C 하나는 9g이겠네요. 그러면 B 대 C의 질량은 4대 9겠네요.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A랑 C의 질량 비를 물어봤으니까, 또 다행히 공교롭게도 B가 4로 똑같으니까 바로 알죠. A랑 C의 질량 B는 14대 9라는 걸 바로 알아요. 7대 9? 아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 비 이렇다고 합니다.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라는 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AB2에 우리 그냥 분자량을 22라고 합시다. 분자량을 20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되죠. 왜냐면 이 문제에서 지금은 B를 물어봤으니까 둘의 이 분자량, AB2의 분자량을 20이라고 했으면 C2B의 분자량도 20이라고 똑같은 비율을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2의 분자량을 22라고 하면 1g은 몇 몰이죠? 그렇죠. 22분의 1 몰이죠. 누가? AB2의 분자, AB2 분자가 22분의 1 몰이라고요. 그럼 이 중에 원자는 얼마큼 있냐? 바로 원자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총 3개니까 22분의 3몰이 되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뭘 물어봤어요? B 원자수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B 원자는 22분의 2몰이 되는 거죠. AB2 한 분자당 B가 2개가 들어있으니까요. 됐죠? 똑같은 방식으로 C2B를 해보면은 C2B 분자량이 22잖아요. 22니까 1g은 얼만큼이냐면 22분의 1 몰인 거죠. 이제 이 중에서 B 원자는 분자 하나당 B가 하나 있으니까 그대로 22분의 1 몰이겠네요. 그래서 B 원자수의 B는 2대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번엔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화합물 AB3가 생성되는 반응. AB3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요거랍니다. 요거군요. 우린 여기서 X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 전에 있는 원자와 반응 후에 있는 원자의 수는 똑같아야죠.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요. A 원자나 B 원자가 갑자기 뿅 나타나거나 뿅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응 후에 A랑 B의 원자가 각각 몇 개인지 한번 해봅시다. 반응 후에는 지금 A가 몇 개? 2개 있어요. 2개 있죠? B는 몇 개 있나요? 6개 있죠. B가 3개 있지만 이게 2배니까요. 6개 있어요. 그럼 반응 전에 A, 반응 후 전에 B는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 B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반응 전에 이제 x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더 필요한 게 뭐예요? A 두 개랑 B 네 개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반응 전에. 즉 얘가 A 두 개, B 네 개여야겠네요. 그럼 x가 바로 이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 앞에 2라는 숫자, 요 앞에 2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말은 x를 2배 했을 때가 바로 a 2개, b 4개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x가 뭔지 바로 알게 돼요. 바로 a, b, 2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완결된 화학 반응식은 바로 이 a, b, 2에다가 b2를 반응시켜서 요렇게 되는 반응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됐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얘네들 한번 옳은 것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꼭지를 열기 전 원자 수비는 요렇답니다. 꼭지를 열기 전 원자 수비를 알기 전에 꼭지를 열기 전 분자 수부터 알아야 되죠. 얘는 AP2였고요. 꼭지를 열기 전에 분자 수를 알기 위해서는 뭘 비교해야 됩니까? 바로 부피를 비교해야 되죠. AB2가 1리터, B2가 2리터라는 건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B2가 AB2의 2배만큼 있구나 라는 건 알죠. 그쵸? 그럼 우리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AB2가 한 개 있다 라고 치고 B2가 2개 있다 라고 칩시다. 어차피 B를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면 AB2가 2개 있으면 AB2가 한 개 있으면 원자는 총 3개, B2가 2개 있으니까 원자는 총 4개네요. 그래서 원자 수 B는 바로 3대 4가 되네요.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원자량의 B는 A가 B의 2배이다. 봅시다. 지금 AB2가 한 개일 때가 10g, B2가 2개일 때가 10g이네요. 그 말은 지금 AB2가 한 개일 때가 10g, B2가 2개일 때가 10g이란 뜻이에요. 10g이란 뜻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B 한 개는 몇 g이죠? 2.5g이네요. 4개가 10g이니까요. 그럼 B 한 개가 2.5g이라면 여기 B가 2개 있으니까 얘가 5g일 거고, 그럼 A는 몇 g이죠? 5g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원자량은 A의 원자량 A 한 개가 5g, B 한 개가 2.5g이니까 결국 원자량은 5대 2.5, 즉 2대 1이 되는 거죠. 2배네요. 맞죠? 자, 다음 마지막 생성된 AB3의 질량은 15g이다. 바로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양적 관계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배운 사람이니까 21세기 문명을 사용해서 실패. 자, 그냥 합시다. 아이고, 잘 됐는데 왜 안 될까요? 갑자기 그냥 합시다. 요런 화학 반응식이죠. 지금 요런 화학 반응식이에요. 네, 지금 위에 거 보면서 쓰고 있느라고. 자, 요런 화학 반응식이에요. 반응 전에 AB2가 한 개 있고 B2가 2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개 있고 2개 있어요. 사실은 1몰 있고 2몰 있다. 또는 10몰 있고 20몰 있다라고 생각해야 맞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한 개, 2개라고 치죠. 자,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물론 반전 0개고요. 2대 1로 반응하잖아요, 지금. 2대 1로 반응하니까 누가 다 반응할까요? 당연히 얘가 다 반응하겠네요. 얘가 AB2가 한 개가 반응하면 얘는 0.5개가 반응하겠네요. 왜? 2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요. 그럼 얘는 얼마나 만들어지죠? 1만큼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응에서 AB2가 다 반응했다는 거네요. 전부 다 반응했다고요. 그럼 몇 g이에요? 10g이겠네요. 그쵸? 지금 이 반응에서 B2가 0.5만큼 반응했어요. 그럼 0.5는 원래 있던 거의 4분의 1이죠. 그럼 원래 10g이었으니까 4분의 1만큼 반응했을 테니까 이 0.5는 바로 2.5g이겠네요. 그쵸? 이 10g과 2.5g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AB3니까 얘는 12.5g이겠네요. 그렇죠. 15g이 아니야. 답은 2번. 요렇게 되는 거죠. 요번엔 요 문제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양적 관계 문제 같은 거죠. 같은 게 아니라 양적 관계 문제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진짜 극악한 난이도의 양적 관계에 비하면 굉장히 정직한 양적 관계 문제니까 양적 관계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양적 관계 공부를 시작할 때 먼저 풀어볼 만한 문제예요. 아주 정석적인 문제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은 화합물 AB3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반응식은 이러네요. 지금 바로는 X가 뭔지 알 수 없어요. 개수를 모르니까요. 일단은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T도씨 1기압에서 X4Wg이 들어있는 곳에 B2를 넣고 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그때 부피 변화를 알려줬어요. 우리 이제 완전히 알죠. 뭘 하냐? 부피 변화라는 건 결국 기체의 양, 즉 몰 변화와 같다. 우리는 그냥 부피를 몇 몰인지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걸 12몰, 이걸 18몰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B를 전혀 넣지 않았을 때, 즉 B를 전혀 넣지 않았을 때 부피가 12라는 걸 알 수 있죠. B를 전혀 넣지 않았어? 그때 뭐만 있어요? 바로 X4Wg만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바로 X4Wg이 12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요. 다음. B를 Wg 넣었을 때 반응이 완결됐어요. 반응이 완결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갑자기 이 반응 과정에서의 부피 변화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반응이 끝난 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런데 그러면 이 반응이 완결된 이후에 넣어준 B2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을 뿐이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피가 얼마나 늘었어요? 6리터가 늘어버렸네요. 뭘 할 수 있냐? BWg은 바로 6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Wg이 들어갔을 때 반응이 완결됐으니 지금 X 12몰이랑 B 6몰이 반응했을 때 반응이 완결된 거구나. 얘네들은 12대 6, 즉 2대 1로 반응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결과 우리는 이 개수를 알 수 있어요. 2대 1로 반응하는 거구나.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바로 얘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건 어떻게 하냐?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피 변화가, 즉 몰 변화가 없었죠. 기체의 양 변화가 없었다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 X가 있는 곳에 B를 조금 넣어주면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X가 사라진 만큼 AB3가 그대로 같은 양이 만들어져야 부피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X가 하나 사라질 동안 AB2가 두 개가 생성된다면 그러면 전체 양은 늘어나야겠죠. 그쵸? 근데 전체 양이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얘가 한 개 반응해서 사라질 때 딱 그만큼 사라진 그만큼 얘가 한 개가 생성되었구나. 그래서 전체 양이 변화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결국 X가 하나 사라질 때 AB2가 똑같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이 반응에서 X가 두 개 사라질 때 AB3도 두 개가 만들어져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반응은 요런 반응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X가 뭔지 알 수 있죠. 공교롭게도 바로 방금 했던 요 옆에 있는 애랑 같은 애네요. 같은 반응이네요. 옆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 전과 후에 A와 B의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A는 AB2라는 걸 알게 돼서 우리는 드디어 완결된 반응식, 요런 반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좀 더 풀어봅시다. X의 문제식은 AB2다. 맞네요. 열심히 구해낸 거 맞았어. 자, 다음 반응 전 기체의 밀도분의 반응 후 기체의 밀도는 1보다 크다. 한번 해봅시다.
알다시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이때 말하는 부피는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기체의 몰이다. 부피가 곧 몰이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반응 전 기체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뭘 말하는 거냐? AB2와 B2를 말하는 거죠. 이 반응 전 기체의 밀도와 반응 후 기체의 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밀도는 바로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같죠. 무슨 말이냐면 AB2 1g과 뭐 B2 1g이 반응해서 AB3가 2g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반응 전 기체의 질량과 반응 후 기체의 질량이 똑같다고요. 즉 밀도를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는 결국 질량은 같으니까 부피의 역수로 비교하면 된단 말이죠. 즉 부피는 뭘로 비교한다고 그랬죠 아까? 몰로 몇 몰인지로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반응 전에 몇 개였죠? 2개, 1개, 즉 3개가 반응을 하면 반응 후에 2개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 전 기체의 밀도 3개, 부피 3개분의 질량, 뭐 W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응 후 기체의 밀도, 부피 2개분의 W라고 합시다. 질량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뿅 어떻게 되는 거죠? 뿅 해서 2분의 3이 되는 거죠. 2분의 3. 1보다 크네요. 오케이. 맞네요. 아시겠죠? 좀 어려우면 살짝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파이팅. 자, 이제 원자량의 B를 구해 봅시다. 원자량의 B는 바로 요걸 갖고 구할 수 있죠. 아까 실패한 걸 한번 해봅시다. 21세기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요렇게 해서 얘를 아래로 그렇지! 화면이 안 움직여. 그렇죠.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 마음에 들어. 근데 얘가 왜 들어와 있지? 얘가 왜 들어와 있지? 지워자. 자, 대충 해봅시다. 자, X 12몰이 4Wg이고, X 우리가 지금 AB2라는 거 알게, 이거 안 지워져. 아이고, 이런 문제가 21세기 불편하네. AB2라는 거 알고 있죠? AB2 12몰이 4Wg, B 6몰이 Wg. 이 상태로는 원자량을 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쵸?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그러면 B를 그냥 12몰로 합시다. 그럼 몇 그램? 2Wg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둘의 개수, 몰수가 맞춰졌으니 AB2가 4Wg이고 B2가 2Wg이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A는 한 개가 2Wg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B2는 두 개가 2W, A는 한 개가 2W. 그러니까 A와 B의 질량 B, 즉 원자량 B는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았네요. 답은 5번. 어렵죠? 파이팅. 좀 더 차근차근 봐봐요. 할 수 있어. 파이팅. 안녕. 한 문제 더 있죠? 마지막으로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풀어봅시다. 기체 A와 B의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래요. 화학 반응식은 이렇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요.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먼저 꼭지 1을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 꼭지 2를 열어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와 다해서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는 같지 않다고 하네요.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먼저 이런 반응식인데 이거 아니죠? 다시 미안. 요런 좀 더 확대해서 할까요? 글씨가 너무 얇아서. 요런 반응식에서 처음에 A 7g, B 12g을 반응시켰대요. 그런 다음 A Wg을 더 넣어서 반응을 시킨 거죠. 그런데 보면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이렇게 됐고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나와 다해서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가 같지 않대요. 그러면 나에서 꼭지 1을 열었을 때 A가 다 반응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만약에 꼭지 1을 열었을 때 A가 다 반응을 하지 않고 A가 남았다면 실험 나에서 남은 게 A가 되고
A가 남은 상태에서 꼭지 2를 열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A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나와 다에서 남은 기체의 종류가 같아지네요. 둘 다 A로. 아, 그러니까 꼭지 1을 열었을 때는 A가 다 반응하고 그래서 B가 남고 꼭지 2를 열었을 때는 B가 다 반응해서 A가 남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반응의 질량만 한번 써보면 처음에 A가 7g이 있었고 B가 12g이 있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해서 A가 7g이 다 반응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B는 얼마나 반응해요? 모르죠. Xg이 반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C가 얼마나 반응해요? 얼마나 만들어져요? 7 더하기 X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7 마이너스 X만큼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7 플러스 X만큼 만들어지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금요일 저녁 8시 반이 다 됐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교무실에 혼자 있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 죽겠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결과 그러면 얘는 0g, 얘는 12-xg, 7 플러스 xg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기체 C가 11g이 만들어졌대요. 뭐야? 그럼 이게 11이란 얘기네요? 그럼 X는 4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거 다시 쓸 수 있겠네요. 다시 쓰는 게 낫겠네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7g, 12g이 반응해서 7g 마이너스 xg이 4g이 반응하고 그 결과 11g이 만들어지고 0, 8, 11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또 뭘 알 수 있냐면 반응 끝나고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얘랑 같은 몰수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 C11g을 1몰이라고 그냥 칩시다. 그렇게 쳐요. 그럼 각각의 분자량이 정확한 분자량은 안 나오더라도 각각의 분자량 B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C11g을 1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B 8g도 1몰이겠네요. 그래야 전체 기체의 양 이거 두 개 더한 거분에 C를 했을 때 2분의 1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바로 뭘 할 수 있냐면 분자량 B를 알 수 있어요. 분자량 B A 대 B 대 C에서 B가 8대 11 분자량 B가 일단 B가 8대 1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B가 뭘 할 수 있냐면 A 대 C가 A가 2몰 반응하면 C가 2몰 반응 만들어지네요. 그쵸? 그럼 C가 1몰 만들어질 때 A도 1몰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A 2몰이랑 C 2몰이 그러니까 A가 2몰 반응하면 C가 2몰 만들어지고 C가 1몰 만들어지면 A가 1몰 반응했다는 거니까 즉 A의 분자량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자량 B가 7대 8대 1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반응 질량 B도 알 수 있죠. 반응 질량 B가 얼마인가요? A 대 B 대 C가 질량 B가 7대 4대 1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7대 4대 11로 반응을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계속 문제를 풀어봅시다. W를 물어봤네요. 아직 멀었네요. 자, 다음 문제 해봅시다. 자, 다음 해보면 이제 두 번째 반응을 써봅시다. 우리 지금 B가 뭔지도 이제 알았어요. B가 뭔지 어떻게 알았냐? 지금 반응 분자량 B가 그러니까 분자량 B가 7대 8대 11인데 반응 질량 B가 7대 4대 11이니까 A 1몰 C 1몰이 만들어질 때 B가 몇 몰? B가 8g 1몰인데 4g이니까 0.5몰. 즉 1몰 이 반응할 때 1몰이 만들어져요. 그때 얘는 지금 몇 몰 반응한 거죠? 8g 1몰이니까 4g이니까 0.5몰이 반응한 거네요. 1대 0.5대 1? 2대 1대 2네요. 2대 1대 2라고요. 그래서 이 스몰 b가 1이라는 걸 알게 되죠. 결국 완결된 반응식이 2a 플러스 b는
E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반응식을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A는 Wg 있고요. 그쵸? B는 얼마나 있죠? 8g 남아있네요. 8g 남아있고요. C는 얼마나 있어요? 11g 남아있네요. 11g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반응 질량비가 7대 4대 11인 걸 알고 지금 이 여기서 B가 다 반응하는 걸 아니까 7대 4대 11이에요. 그쵸? 8g이 반응하니까 14g이 반응한다는 걸 알고 그 결과 22g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죠? 그럼 반응 끝났을 때 W-14, 0, 3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죠? 지금 우리가 C의 분자량이 11이라는 걸 아니까 요건 지금 몇 몰? 3몰이라는 걸 알고 그럼 얘가 몇 몰? 1몰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왜? 4분의 3이니까요. 두 개 합친 게 4 분의 C가 3. 4분의 3이니까 그런데 A가 분자량이 7이니까 1몰이려면 결국 W 빼기 44가 7g이어야 되고 그러면 W는 21g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시겠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면 W는 20? 아니지. 21이죠. 그쵸? 분자량 B는 A 대 B가 7대 4다. 아니죠. 7대 8이죠. 이것도 아니야. 사실 여기까지 풀면 그냥 답은 디귿이긴 한데 그래도 디귿도 한번 알아봅시다. 가에서 반응 전 기체 분자수를 보면 지금 W가 얼마예요? 21이었죠. 그럼 기체 분자수를 뭘로 하면 A의 분자량을 7이라는 거 아니까 얘가 1몰. B의 분자량이 8이니까 얘는 8분의 12몰. 즉 2분의 3몰. 그쵸? A는 21g이니까 3몰이라는 걸 알죠. 즉 반응 전 전체 기체 분자 수는 얼마냐면 해봅시다. 이걸 통분을 해야 되니까 얘는 2로 통분하면 2분의 2고요. 얘는 2분의 6이네요. 얘를 다 더하면 2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11. 그쵸 이거죠. 그럼 다해서 반응 후 기체 분자수. 다해서 반응 후 기체 분자는 C가 3몰, A가 1몰 있으니까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 되네요. 계산하면 뿅뿅 범분수하고 나면 11분의 8. 오, 맞네요. 11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좀 더 깔끔하게 썼어야 되는데 금요일 깔끔하게 썼어야 되는데 금요일 밤 8시 30분에 교무실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 교사는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깔끔하게 쓸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이해했죠? 안녕. 안녕. 안녕.